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당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고자 한 건데요. 네, 친박계 현직 장관들이 속속 여의도로 귀환하면서 여권의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는 한편 TK 물갈이론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올 초부터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총선 출마하지 않겠냐, 올 연말쯤에 사퇴하지 않겠냐 했는데 하나 줄줄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정종섭 행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박 대통령이 2차 개각을 좀 단행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요일이었죠. 정종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네. 본인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총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자리가 이제 곧 공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각이 불가피한데요.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14일부터 국내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이미 2명의 장관이 이제 여의도로 복귀를 하면서 1차 개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2차 개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지난달에 이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후임자 인선까지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한 그 정종섭 장관 말고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2차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은 총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부산 지역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개각에서 최대 4명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는 건데요.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남아있어서 다음 개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개각이라고 하면 친박계의 맏형이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상입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친박 정치인 장관들이 당으로 속속 돌아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윤두현 전 홍보수석 등등에서 여러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정말 총출동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가 대폭 이제 당으로 복귀하면서 보강이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여권의 어떤 총선을 놓고 이제 어떤 그 비박계와의 공천 주도권, 공천 싸움이 이제 본격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무게감 있는 친박 인사들이 이렇게 당으로 속속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들 비박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천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다툼들, 갈등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이른바 TK 물갈이론이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 장관 고향이 경주인데 지금 대구에 출마가 유력하다는 그런 관측이 퍼지고 있는데요. 정 장관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구는 아시다시피 여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정 장관의 사이가 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경주가 아니라 또 대구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TK 물갈이론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는 19대 총선 당시에도 물갈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갈이론이 증폭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계파 갈등이 이제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계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채택된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그게 안 되더라도 상향식 공천만은 관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제 그러면서 비박계에서는 인위적 물갈이 안 된다, 찍어내기식 전략 공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비박계와 친박계의 이제 오랜 갈등이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TK 물갈이 얘기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상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뭐 여권의 어떤 역학 구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6월이었죠. 국회법 파동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네. 있었죠.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하면서 당시부터 그렇습니다. TK 물갈이설이 아주 급속하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던 유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부친상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 것인지, 보낸다면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결국 박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는 보냈죠. 않았습니다. 네.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애초에 유 의원 측에서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겠다, 사양한다 이렇게 알려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이 결국은 TK 물갈이론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 의원을 정치에 입문시킨 주인공이죠.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예. 이렇게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약간 작심한 것처럼 몇 마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들어보시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뭐 다 하는 얘기지만은 대통령께서 유 의원을 배신 정치 운운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은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 의원 같은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을 내칠 게 아니라 보듬고 껴안아 가야 한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유 의원 같은 의원을 껴안고 가라, 보듬고 예. 가라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TK 물갈이론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예. 공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참신성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처럼 이번에도 TK 지역에서 물갈이를 해서 필승 공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좀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쩌면 총선은 이제 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조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선거구 획정 얘기를 좀 해보죠. 그동안 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좀 뒤지부진했잖아요. 여야가 지도부 차원에서 단판을 지키려 했다고요? 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 간에 직접 담판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실무급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먼저 만나서 의제를 조율을 해서 접점이 모색이 되면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4명씩 이렇게 4+4 회동을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5개월 전까지 확정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게 예. 되면 사흘 뒤입니다. 사흘 뒤까지 국회 처리 시한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여태까지는 여야가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고, 또 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야당이 교과서 문제로 벌이던 농성을 풀고 국회로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돌아오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도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예. 네, 여야가 단판을 짓는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여야 간 입장차가 아직까지 좀 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잖아요. 시간도 참 부족해 보이고요. 네,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사실상 의석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번에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거 구간의 그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여라. 지금 인구 편차가 최대 3대1까지 벌어져 있는데 지금 2대1로 줄이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렇게 선거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선거구는 좀 늘어나고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아무래도 좀 이제 통폐합을 통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여야 모두 좀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의석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득실 계산에 굉장히 치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이제 당장 당 지도부가 만난다고 해서 당장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한 거는 정치 신인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말 그대로 경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제 선수가 올라가서 싸움을 하려면 어떤 예. 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정치 신인들은 이제 이름을 알릴 방법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좀 선거 결정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구 획정이 총선에 거의 임박해서 한두 달 전에 거의 획정안이 확정이 예. 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이번에는 가급적 좀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좀 차질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 보면 사흘 내에 뭔가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원만한 좀 협상을 통해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